과거의 나보다 하루를 무려 500%더 효율적으로 보내는 방법. 당신의 인생은 이 집중법을 알게 되는 순간과 알기 전으로 나뉩니다. 만약 내가 한 달 동안 하던 일을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면, 아니 하루도 아닌 단 11시간 만에 끝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희생하실 수 있나요? 한정적인 시간 속을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성장을 위해 달려가는, 성공을 갈망하는 많은 분들은 그 능력을 정말 간절히 원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여러분이 희생해야 하는 건 결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 영상의 끝, 여러분은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물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하루 딱 11시간으로 한 달치 일을 끝내며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을 정말 말도 안 되게 효율적으로 보내는 그런 방법을 제시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안 도리스. 플로우 리서치 컬렉티브의 CEO이자 구글, 아우디 등의 수많은 세계적 대기업, 그리고 미 공군 등 공공기관들도 줄을 서서 섭외하려는 그런 멘토이죠. 그렇게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 속 고도의 집중 상태, 플로우 스테이트를 가르치며 가장 소중한 유한 자산인 시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자신의 세미나에서만 나누고 있던 단 하루 11시간으로 30일 동안 할 일을 끝내는 초고도 집중의 날 플로우 데이를 공유했죠. 이번 영상에선 집중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11시간 플로우 데이를 통해 생산력을 무려 400%에서 500% 올리는 리안 도리스의 인사이트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 속 그의 방법은 여러분의 직업에서의 성장 혹은 직업 외에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딱 하루를 최대로 이용해서 성공할 수 있는 여태 존재한 적 없던 시간 관리, 몰입 관리법을 제시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두 번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치 새로운 꽉 찬 인생을 사는 그런 기분을 느끼실 거예요. 그럼 리안 도리스의 플로우 데이 바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리안은 11시간의 집중을 통해 한 달량의 일을 끝내는 플로우 데이가 어떻게 가능한지 그에 따른 과학적 증거와 정확한 숫자를 제시합니다. 8시간에서 9시간 직장에서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실제로 일을 하는 시간은 2시간 20분입니다. 한 달로 계산하면 일하는 시간은 46시간에 불과하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일하며 보내는 이 46시간을 4배에서 5배 효율적으로 쓴다면 우리는 11시간 만에 한 달치 일을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해답이 바로 이 플로우 상태입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이 플로우 상태를 이렇게 말했어요. Flow is a state in which people are so involved in an activity that nothing external seems to matter. 플로우 상태는 외부의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단 한 가지 활동에 관여하는 상태입니다. 맥킨지에서 진행되었던 한 실험은 고도의 집중 상태인 플로우 스테이트에서 일의 효율성은 500%, 5배가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죠. 즉, 한 달 46시간의 일 혹은 업무는 단 11시간의 플로우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에게 딱 하루 만에 끝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두뇌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엔돌핀, 세로토닌 등 플로우 상태에서는 수많은 신경 전달 물질들이 분비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초인적인 집중, 몰입 상태에 빠지죠. 아네 디트리치라는 심리학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앞서 말한 신경 전달 물질들은 우리 몸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은 집중력을 날카롭게 만들며 패턴 인식과 동기부여를 자극하고, 엔돌핀은 인내력과 창의력을 증폭시키죠. 그리고 세로토닌은 기분을 좋게 유지하며 어려운 과제를 이어나가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플로우 상태에서 우리의 생산성은 적게는 4배에서 보통 5배 정도 늘어납니다. 사람에 따라 더 큰 편차를 보이기도 하며 앞서 말한 4-5배는 최소 향상을 뜻해요. 물론 이 플로우 상태로 들어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죠. 전문가들의 경우 하루에 8시간 중 1시간 반 정도를 플로우 상태에서 보내거든요. 리안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따라하면 한 달의 일을 하루에 끝내는 11시간의 플로우 상태, 플로우 데이를 누구든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플로우 상태를 중첩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는 11시간의 집중, 플로우 데이를 위한 4가지 스텝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 remove flow blockers. 플로우 상태를 막는 것들을 제거하기. 두 번째, increase flow flowness.
플로우 상태에 더 쉽게 들어가는 세팅 만들기. 세 번째, flow triggers, 플로우에 들어가는 신호. 네 번째, enter and exit flow cycle multiple times. 하루에 flow 상태에 여러 번 들어가기. 가장 첫 번째 flow 상태를 막는 것들을 제거하기는 쉽게 말해서 flow day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전날 저녁부터 시작되죠. 리아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완료하고 싶은지 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두뇌는 항상 명확한 한 가지 목표를 갈망하거든요. 그리고 그 목표를 찾는 질문은 이거예요. 어떤 행동이 완료될 때 나의 커리어 혹은 전문성의 가장 큰 발전을 만들까? 적은 일로 큰 결과를 가져오거나 미래의 나의 일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목표에 따른 행동을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당신의 목표가 해리포터 작가 J.K. 롤링처럼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거라면 당신이 집중해야 하는 한 가지는 100만 부를 파는 결과가 아니라 500자 혹은 1000자의 글을 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끝낼 수 있는 일을 중요도 순으로 나열해보세요. 이렇게 두뇌에게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알려줄수록 두뇌는 해당 목표 이외에 불필요한 일들은 뒷전에 놓게 됩니다. 두뇌의 한 부분인 전전두 피질이 그 목표에 따른 정보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재설정되거든요. 또한 자신이 정한 목표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엄청난 양의 도파민이 분비되며 희열을 느끼죠. 그렇게 우리는 또다시 동기부여를 받고 지속적으로 일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플로우 데이를 위한 두 번째 방법, 플로우 상태에 더 쉽게 들어가는 세팅 만들기. 이 부분에 필요한 준비는 알로스테릭 로드, 이상성 부하라고 부르며 이 방법은 스트레스 관리 기법으로도 사용되는데요. 쉽게 말해 11시간의 오랜 집중을 할 내일을 위해서 그 전날 완전한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에 따른 방법으로는 사우나, 명상, 걷기, 그리고 7시간에서 9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이 있죠. 리아는 가장 중요한 건 수면이라며 플로우 데이를 위해 꼭 지켜야 하는 4가지 수면 습관을 언급했습니다. deaf, blind, cold, hunger. 첫 번째 deaf는 조용한 환경에서 잠을 자도록 이어 플러그를 사용하는 것. 둘째 blind는 어두운 환경에서 숙면을 취하도록 안대를 사용하는 것. 셋째 cold는 16도에서 20도 사이의 약간 추운 환경에서 잠에 드는 것. 마지막 hunger, 잠에 들기 최소 3시간 전 식사를 완료하고 배고픈 상태로 잠에 드는 것. 이 4가지가 지켜졌을 때 완전한 수면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 몸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몸 상태를 알려주는 조절계인 심박수를 들여다보면 되죠. 회복이 잘 된 상태의 심박수는 평소보다 약간 높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었다면 플로우 데이를 미뤄야 합니다. 완전한 휴식이 완료될 때 완벽한 플로우 데이가 가능하니까요. 이런 그의 말처럼 완전한 휴식을 취했다면 마지막 플로우 트리거스, 플로우 상태에 들어가는 신호를 만드는 것은 인지적 준비, cognitive load입니다. 우리의 두뇌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인지적 선택에는 한계가 있기에 전날 미리 필요한 모든 선택을 해놓는 겁니다. 어떤 옷을 입을 건지, 어디서 일을 할 건지, 무엇을 먹을 것인지 등을 모두 정해놓는 거죠. 그렇게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첫 번째 단계에서 계획한 일만 남도록 모든 환경적 세팅을 완료해 놓는 거죠. 그리고 핸드폰은 되도록 멀리 두거나 확인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관건입니다. 두뇌가 핸드폰을 걱정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미리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는 연락이 힘들 거라고 연락을 취해놓거나 소셜미디어나 채팅 어플의 상태 메시지를 바꿔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필요하다면 보내야 할 이메일이나 전화는 전날 미리 완료해두고 마치 플로우 데이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처럼 모든 준비를 완료해 놓으세요. 리아는 말합니다. 플로우 데이를 가장 성스러운 날로 정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만 한 달의 일을 하루에 끝내는 초고도의 집중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 하루를 그렇게 느끼기 위해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아하는 간식을 준비하세요. 가장 좋은 호텔을 예약해서 로비에서 일을 해도 좋고 럭셔리 스파나 마사지를 예약해놔도 좋습니다. 플로우 데이 끝 완벽한 보상을 준비해 놓으세요. 내가 단 하루에 모든 걸 쏟아놓을 수 있도록 무리를 해서라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가 완벽한 준비를 하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플로우 데이를 보내며 방해를 받게 될 때 1분 아니 한 번이라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도를 부여한 일을 하며 우리의 몸에서 강한 각성 반응이 이루어질 때 두뇌 속 손톱만한 크기의 편도체가 자극되죠. 여기서 투쟁 도피 반응이 일어나며 아드레날린,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등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그 결과로 집중력과 반응 속도가 최고조로 달하게 되죠. 이렇게 한 가지 목표와 행동들을 정하고 전날 동안 해야 할 육체적, 정신적 휴식, 그리고 마지막 환경적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여러분은 한 달의 일을 단 11시간 만에 끝내는 플로우데이를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리아는 마지막으로 플로우데이 스케줄을 말하기 앞서 우리가 플로우 상태에 들어가며 겪게 되는 4가지 단계를 먼저 공유했죠. 플로우 상태는 항상 이 4가지가 반복됩니다. Struggle, Release, Flow, Recovery. 노력, 해방, 흐름, 회복. 초반에는 정말 힘이 들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어느새 우리 몸은 그 상태에서 해방되며 플로우 상태가 시작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두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지루함을 느끼게 되기에 회복이 필요하죠. 이때는 핸드폰을 하지 말고 아무것도 없는 벽을 보며 아주 천천히 호흡을 해보세요. 몇 분이 채 되지 않아서 다시 몰입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연스레 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 해방, 흐름, 회복은 플로우 타임 블락을 진행하며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이 부분을 꼭 인지하고 플로우데이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리아는 가장 중요한 자신의 플로우데이 스케줄을 공유했습니다. 제가 말하게 될 플로우데이의 스케줄은 4가지 플로우 타임 블락을 완료하는 걸 목표로 하며 여러분이 일어나는 시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면 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타임 블락으로 저는 5시에 기상을 해서 8시까지 Wake up in flow, 바로 플로우 상태에 들어갑니다. 기상 직후 90초 이내에 전날 정해놓은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을 시작하죠. 물론 일어나자마자 일을 하면 괜찮을까? 너무 피곤하고 비몽사몽일 텐데 과연 집중이 잘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시간에 집중을 시작하는 이유는 플로우 상태에 빠졌을 때 우리 두뇌의 뇌파와 기상 직후 우리의 두뇌의 뇌파가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플로우 상태에서의 뇌파는 알파파와 세타파 사이인데 기상 직후의 뇌파는 세타파와 델타파 사이에 있죠. 즉 이 시간이 가장 빠르게 플로우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단 15분 정도만 지나면 최고의 집중력이 물밀듯 쏟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힘이 들 수도 있겠지만 습관이 들며 시간이 갈수록 이 시간의 이점을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리아는 5시부터 8시까지 첫 번째 타임 블락이 끝났다면 1시간 동안의 휴식 Non-Stimulating Recovery를 진행합니다. 이 1시간 동안은 명상 혹은 찬물 샤워를 하며 이 시간을 보내고 앞서 내가 완료한 첫 번째 플로우 타임 블락을 돌아보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리아는 이때 식사는 거르는 것을 추천했어요. 배가 차면 집중이 더 어려워지기에 커피를 마시며 100g 정도의 카페인이나 녹차를 포함 다양한 차에 들어있는 200g의 L테아닌을 섭취한다면 두 번째 플로우 세션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플로우 세션은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이때 우리는 일의 완료도가 점점 빨라지는 걸 느낄 테고 그렇게 두 번째 플로우 세션이 끝난 후엔 12시부터 1시 사이 두 번째 휴식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낮잠, 스트레칭, 산책 등을 해주면서 약간의 음식을 먹거나 간식을 먹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6시간의 플로우 상태에서 일을 완료했기에 여태껏 느끼지 못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쉬는 시간이 끝나고 나서는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의 짧은 세 번째 플로우 세션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Active Recovery, 반신욕, 낮잠, 웨이트 트레이닝 혹은 마사지나 사우나 등의 활동적 회복을 진행하죠. 그리고 마지막 플로우 세션은 5시부터 8시까지 3시간. 이때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환기를 시키며 원하는 온도에서 원하는 음악을 들으며 마지막까지 집중의 끈을 놓지 않도록 나만의 환경을 조성하면서 집중을 이어가세요. 그리고 그 끝 8시가 되면 4개의 플로우 블락을 완료하며 정해놓았던 플로우 데이가 끝이 나게 되죠. 리아는 그 기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하루를 돌아보면 11시간의 플로우 상태에서 평소 한 달 동안 할 일을 하루 만에 끝낸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피곤함도 함께 느껴지겠지만 성취감이 더 크게 느껴지죠. 그리고 그 느낌을 flow after glow라고 해요. 그렇게 당신은 flow 상태에 서서히 빠지게 될 거고 더 나은 flow 상태를 경험하고 도전하며 성장하겠죠. 그동안 살아왔던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될 겁니다. 이번 영상 속 리안의 flow day가 어떠셨나요? 물론 간단한 방법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살아가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주말을 이용해서 보내는 하루의 플로우 데이가, 혹은 사업가나 프리랜서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는 플로우 데이가 인생 속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분들께 리안은 플로우 데이를 한 달에 한 번, 매주 한 번, 한 달 중 5일 동안, 그리고 1년 중 한 달 동안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여태껏 살지 못했던 5배 빠른 성공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했죠. 그리고 매번 플로우 상태에 들어가며 음식, 기상시간 혹은 작은 습관 등 나에게 꼭 맞는 그런 요소들을 찾아서 적어놓고 더 수월한 플로우 상태를 위해 이용하라는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삶은 플로우 데이의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나뉠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런 메시지를 남긴 리안 도리스. 저는 그런 솔직한 그의 메시지와 인사이트가 시간에 쫓기는 일상 속을 살아가면서도 더 의미 있는 삶을 끊임없이 쫓는 분들께 한 줄기의 희망처럼 비춰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전하게 된 이번 영상이 희망이 필요했던 분들께,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주변에 더 큰 의미를 쫓는 분들께 닿길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 단 하루 24시간만 지켜도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일 겁니다. 5만 명의 사람들은 이 방법을 통해서 도파민 문제를 해결하고 전보다 더 큰 부와 성공을 가졌어요. 이 방법은 반드시 인생을 뒤집을 겁니다. 성공과 실패, 중독과 습관, 행복과 불행, 이 모든 것은 단 하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건 바로 도파민이라는 모두의 두뇌 속 화학물질. 30만 년간 발달해온 인간의 두뇌 속 인류는 드디어 도파민을 정복하는 방법을 찾았죠. 그리고 한 남자는 무려 10년 동안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도파민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삶, 성공하고 부유한 인생을 선물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TJ 파워. 도스랩을 이끌고 있는 뇌과학의 리더이자 도파민 외에도 옥시토신, 세로토닌, 엔도르핀 등 두뇌가 어떻게 작용하고 돌아가는지를 공부하며 개인의 삶 그 자체를 뒤집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 하루 24시간만 지켜도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TJ 파워의 도파민 정복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TJ는 이렇게 입을 엽니다. 도파민은 현재 세상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두뇌 속 화학물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인류의 과학이 도파민을 해킹하는 법을 찾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두뇌는 30만 년간 서서히 발달해 왔어요. 그동안 인간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생존에 필요한 행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죠. 하지만 생존에 필요한 일들이 사냥과 싸움에서 직장 생활과 운동 등으로 바뀌기도 했고,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통해 도파민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TJ의 설명처럼 우리가 도파민을 해킹할 수 있다는 말은 반대로 무언가에 의해서 해킹을 당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극적인 쇼폼, 음란물 혹은 음주와 흡연, 심지어 섭취하는 패스트푸드에 의해서도 우리의 도파민 체계가 쉽게 무너지곤 해요. TJ는 이렇게 쉽게 노력 없이 얻어지는 도파민을 퀄리티가 낮은 도파민이라 불렀죠. 일상 속에서 쉽게 얻어지는 도파민은 무기력감과 우울감을 가져오면서 해야만 하는 어려운 일을 기피하는 효과를 불러옵니다. 그렇게 일상이 망가지기 시작하죠. 또한 그 행동을 멈추게 되면 도파민 레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게으름, 무기력감이 또다시 찾아와요. 그렇게 원하는 목표로의 도전이 불가능해지죠. 이처럼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만드는 도파민을 우리는 올바르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도 전혀 어렵지도 않아요. TJ가 언급한 부분을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는 쉽게 얻어지는 도파민이 아닌 어려운 행동을 통해서 도파민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파민 레벨이 적정 상태에 올랐을 때 우리는 동기부여를 얻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과 희열, 뿌듯함, 그리고 하는 일에 대한 능률이 급격하게 오르죠. 즉, 행동을 촉진하는 도파민 레벨이 100점이라고 가정을 하면 평소에도 도파민 베이스라인을 100점에 유지해야 원하는 목표로의 어려운 행동을 도전할 용기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소셜미디어의 숏폼 혹은 음주, 흡연, 음란물 등 나쁜 퀄리티의 도파민 레벨이 급격하게 치솟는 행동을 하면 200점, 300점까지 올라간 도파민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특정 행동에 중독 증세를 보이고 그 행동을 멈추면 도파민 레벨이 50점 이하인 바닥을 찍어서 오히려 무기력을 느끼고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예시가 정확한 숫자를 대변하진 못하지만 쉽게 말해 도파민 중독을 이기고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도파민 레벨을 100점으로 유지하는 게 가장 우선시되는 요소이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TJ는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집중력을 유지하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도파민은 아주 미세한 기포처럼 생겼습니다. 과학적 용어로는 베시클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일 혹은 어려운 일들을 하나씩 해나갈 때 도파민 방울들인 베시클들이 늘어나면서 도파민 레벨이 서서히 올라가는 겁니다. 즉, 하기 싫은 일 혹은 어려운 일을 통해 도파민을 얻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 혹은 공부를 하려고 앉았을 때 혹은 시작조차 하기 싫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도파민 레벨이 너무 낮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행동은 어렵기도 하고 귀찮으며 재미가 있지도 않기 때문이죠. 특히나 처음 시작은 너무나도 지루하잖아요. 하지만 10분, 15분이 지나면 모멘텀이 생기며 어느새인가 집중해서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렇게 정말 지루할 거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예상외로 잘 풀리고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상태를 초고도의 집중 상태인 플로우 스테이트라고 부르곤 하죠. 이런 그의 인사이트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15분 정도의 집중을 유지하면 자연스레 플로우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두뇌에서는 이런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정말 하기 싫었던 일인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보면 뭔가 중요한 일인 게 분명해. 그러니 도파민을 좀 채워야겠다. 이런 내면의 대화가 일어나기에 TJ는 집 정리를 하거나 정말 짜증나는 업무를 앞뒀을 때 아니면 정말 피곤한 날 헬스장에 갈 때 첫 15분만 참으면 된다는 걸 이해하라고 조언했죠. 왜냐하면 하기 싫은 일을 하는 15분 동안 여러분의 도파민 레벨은 서서히 올라가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온전한 집중과 일의 재미, 능률이 급상승하게 될 테니까요.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퀄리티가 좋은 도파민과 나쁜 도파민 중 어려운 일을 할 때만 퀄리티가 좋은 도파민이 나올까? 도파민 베이스라인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쉬운 방법들은 없을까? TJ 파워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도파민 베이스라인을 높게 유지하고 싶다면 일상에서 이 세 가지를 꼭 지켜보세요. 단 하루 24시간만 지켜봐도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무려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변화가 이 방법들로 시작됐으니까요. 첫 번째, 폰 패스팅, 핸드폰 금식. 가장 먼저 핸드폰을 멀리해 보세요. 그리고 핸드폰 금식의 가장 중요한 시간대는 여러분이 매일 맞이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의 도파민 레벨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평균적 수치거든요. 그렇기에 두뇌는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도파민 수치를 올리려고 안간 힘을 써요. 하지만 그 순간에 도파민을 핸드폰으로 채운다면 그 하루 전체를 망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자기 전에도 핸드폰 충전은 멀리서 하고 일어나자마자 양치질과 찬물 세수를 하고 침대 먼저 정리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그렇게 아침에 15분간의 핸드폰 금식을 하면 그 짧은 습관이 하루를 빠르게 변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 중엔 60분을 비워두고 핸드폰을 멀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요리를 할 때 혹은 운동을 할 때 심지어 영화를 볼 때라도 핸드폰을 서랍에 두고서 온전히 다른 것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핸드폰 금식을 주말엔 2시간으로 늘리는 겁니다.
이런 핸드폰 금식은 도파민 레벨을 올리고 일상 속 동기부여 수준을 말도 안 되게 상승시킬 거예요. 이 외에도 TJ는 모두가 겪는 피곤한 아침 속 놀라운 인사이트를 하나 더 공유했습니다. 유난히 움직이기 싫은 그런 아침이 있잖아요. 사실 이런 순간이 도파민을 올리기에 가장 좋은 아침이라고 말합니다. 도파민은 고통과 보상이 비례하는 체계이기에 내가 더 싫어하는 행동을 할수록 그에 따른 도파민 보상은 비례하며 커져요. 그랬기에 찌뿌둥한 아침일수록 더 빠르게 일어나 행동을 이어간다면 우리의 도파민 레벨은 더 빠르게 올라오며 생각한 것보다 더 멋진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도파민을 건강하게 해킹하는 두 번째 습관, 찬물 샤워. 이 부분은 수라믹이라는 심리학자가 발견했는데 우리가 추위에 노출될 때 도파민은 무려 250%, 2.5배 급격한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무려 4시간 이상 지속돼요. 그렇기에 수많은 백만장자들은 매일 아침 얼음장 같은 물에 들어가는 콜드 플런지를 하죠. 하지만 TJ는 그럴 필요 없이 매일 샤워의 끝 30초를 차가운 물로 끝내며 작게 시작하더라도 도파민을 꾸준히 올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고도의 집중인 플로우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정 레벨 이상의 도파민이 필요하기에 고도의 집중을 요구하는 일을 하기 직전 찬물 샤워는 플로우 상태에 요구되는 시간을 줄여주는 가장 쉽고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TJ 파워의 세 번째 도파민 해킹 방법, My Pursuit, 인생 속 가장 중요한 목표를 상기하기. 그는 말합니다. 인생 속 가장 중요한 목표를 상기할 때 우리는 눈앞에 놓인 얻기 쉽고 낮은 퀄리티 도파민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해야만 할 일을 앞두고 인스타그램을 할지 혹은 어렵고 짜증나게 느껴지는 시작을 할지 이 고민 앞에서 상기시키는 목표는 우리를 그 행동으로 이끄는 전환점을 만들죠. 즉, 나를 희생할 만한 큰 목표를 가져야 해요. 그리고 만약 아직 그 목표를 모르는 분들께는 이런 방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30만 년 동안 인류의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는 자연으로 돌아가서 걸어보는 것. 핸드폰 없이 숲이나 바다 등 자연으로 가서 내가 진짜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자신에게 천천히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일상 속 문제들과 내면의 대화가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15분, 20분만 되어도 내가 뭘 원하는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두뇌와 몸이 천천히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죠. 그렇게 1시간 정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창의력이 폭발하고 여러분은 목표를 찾게 될 겁니다. 그러니 내가 뭘 원하는지를 자연에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목표는 나뿐 아닌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혹은 남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치를 포함하는 게 좋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런 말을 했거든요. 개인이 받는 월급의 크기는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 풀어주는 문제의 크기와 같다. 즉, 더 큰 문제 혹은 더 많은 사람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받는 돈의 크기도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결국 부가 목표가 되더라도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가치를 전달할수록 당신은 더 큰 부를 이루게 될 거예요. 이걸 인지한 상태로 나에게 묻는 질문을 시작하세요. 비슷한 맥락으로 MJ 드마코는 이런 말을 했죠. 100만 달러를 벌려거든 100만 명에게 영향을 줘라. 이처럼 진정한 나를 찾는 질문을 끝으로 TJ는 도파민을 이렇게 쉽게 요약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인간의 생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아닌지, 그리고 그 행동의 끝, 내 감정이 어떨지. 내 생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행동은 대개 오랜 시간이 걸려 생성되는 좋은 퀄리티의 도파민일 겁니다. 그리고 시작은 어렵지만 행동의 끝, 내가 뿌듯함과 기쁨의 감정을 느낀다면 그 역시 나를 높은 목표로 이끄는 좋은 도파민일 거예요. 항상 하는 행동 앞 내가 무엇을 쫓는지, 어떤 도파민을 내 삶에 들이는지를 한 번만 더 확인하며 나아가세요. 이번 영상 속 TJ 파워의 인사이트가 어떠셨나요? 힘을 들여야만 하는 인생이, 굳이 시작하는 복잡한 인생이 더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산을 오르는 과정이에요.
모두는 엄청난 높이를 오를 수 있고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 흡연, 쇼폼, 게임, 그리고 음란물, 이처럼 달콤해 보이는 낮은 퀄리티의 도파민들은 우리가 이미 높은 곳에 도달했다고 두뇌를 속이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즉, 이런 즉각적인 보상만 멀리하더라도 모두의 인생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살아온 인생 속 나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고 큰 결과를 불러올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도전해보세요. 24시간만이라도 말이죠. 이번 영상 속 TJ의 인사이트가 여러분의 인생 속 끊임없이 쓰러뜨릴 성공이란 도미노의 첫 번째 블럭을 넘기는 추진력을 실어드렸길 바랍니다. 단 1%의 차이로 돈과 성공이 찾아옵니다. 백만장자처럼 생각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그들처럼 결정하세요. 이미 성공한 사람처럼 생각해라. 심지어 가장 유명한 자기계발서의 제목은 Think and Grow Rich,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하지만 부자의 마인드셋, 부자들의 생각법,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생각은 하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물론 행동은 쉽지 않죠. 겁이 나고 두려워지곤 합니다. 그럼 너무도 쉬운 부자들의 생각법과 어려운 행동, 이 사이를 채우는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을 채우면 우리는 생각과 행동을 넘나들며 원하는 것을 더 빠르게 이룰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사이를 채우는 것은 단 한 가지, 결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정 없이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돈과 성공을 부르는 부자들의 결정법을 스티븐 바틀렛이라는 기업가가 공유했습니다. 30대 초반에 이미 1000억의 자산을 가진 스티븐, 자수성가로 이미 20대에 수십 개의 회사를 설립한 그는 한화로 무려 8천억에 자신의 회사를 매각했고, 지금은 수십 개의 회사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이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팟캐스트를 진행하며 수많은 기업가와 세계적 석학들의 메시지를 전 세계의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스티븐은 자신의 성공 이유이자 성공하는 마인드가 움직이는 시작점을 자신의 결정을 만드는 아주 작은 두 가지 비밀에 숨어 있다고 말했죠. 무조건 성공하는 결정법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저뿐 아닌 모든 백만장자도 제가 나눌 이 말에 동의할 거예요. 이렇게 성공의 시작은 결정에 있다고 말한 스티븐, 그리고 그는 백만장자를 만드는 두 가지 결정법을 말하기 앞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한 여성분의 예를 듣게 됩니다. 하루는 한 여성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더군요.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하지만 자신의 진짜 꿈이자 하고 싶은 일은 은행원이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거였죠. 하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행동을 못하고 있었어요. 이처럼 하고 싶은 걸 알면서도 도전을 하지 못하는, 결정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이 질문을 들은 스티븐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은 남들의 의견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도전을 했을 때 남들이 자신 혹은 나의 결정에 대해서 가지게 될 의견 때문에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도전을 하지 못해요. 쉽게 말하자면 내가 은행을 그만뒀을 때 셀리와 제니가 문자로 나누게 될 나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자신의 꿈을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10년, 20년 후 그들의 의견 때문에 그만두지 못한, 도전하지 못한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에 남들의 의견 아래에 살지 말고 그들의 의견을 딛고 올라서서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가장 먼저 필요해요. 자신의 행복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합니다. 실제로 임종을 앞둔 환자들의 병동에서 수십 년간 일해온 브로니 웨어라는 간호사가 죽음을 앞둔 모든 환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 속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뭔가요? 그리고 죽음 앞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후회는 용기를 가지고 진정한 나를 위해 산 삶이 아닌 남들의 기대를 위한 삶을 살았던 것. 그렇기에 스티븐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마음가짐이 부와 성공을 위한 결정법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는 시간은 언제나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오래 시계를 주변에 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티븐은 자신을 위한 삶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길 결정한 분들께 돈과 성공을 부르는 첫 번째 결정법
사고법을 공유했습니다. 인생 속 두 가지 다른 타입의 결정을 이해하기. 스티븐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인생 속 결정을 두 가지로 나누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첫 번째 타입 A의 결정은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두 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결정들을 뜻하고, 반대로 두 번째 타입 B의 결정은 문을 열고 나가도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결정들을 말하죠. 그러니 인생 속 마주치는 결정 앞에서 그 결정이 어느 타입에 속하는지를 먼저 파악하세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타입 A의 결정은 오랜 시간 심사숙고해야겠지만,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타입 B의 결정은 가능한 빠르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은 우리 인생 속 99%의 결정들이 타입 A가 아니라 타입 B의 결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스티븐의 두 번째 결정법은 바로 51%의 법칙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결정을 앞둔 우리에겐 항상 두 가지 선택지가 있잖아요. 이걸 할까 하지 말까. 그렇게 결정을 통해 얻게 될 이점과 위험 요소를 계산하죠. 이때 우리가 찾으려는 것은 100%의 확신입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게 100%의 확신이 아닌 51%의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은 버락 오바마가 결정을 내리던 방법입니다. 그는 100%가 아닌 51%의 확신이 들면 결정했죠. 모두가 찾으려고 하는 100% 확정되어 있는 결정은 미래를 볼 때가 아니라 과거를 돌아볼 때만 알 수 있어요. 100%의 성공이 예견된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51%의 확신이 설 때 바로 행동하세요. 그렇게 결정해도 후회는 없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결정은 당시 존재하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만든 최고의 결정이었기 때문이죠. 그의 조언처럼 우리는 결정 앞 고민을 하며 analysis paralysis, 분석 마비에 걸립니다. 무엇이 더 좋을까 고민하다 결정을 미루거나 못하게 되죠. 하지만 이때마저도 우리는 이미 결정을 내린 겁니다. 행동을 미루기로 결정을 한 거고, 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혹은 자기 의심을 하기로, 지나친 걱정을 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니 앞으로는 51%의 확신만 든다면 결정하고 행동해도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인생 속 대부분의 결정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타입 B의 결정이니까요. 그리고 미래를 모른 채로 과거로 돌아가도 우리는 똑같이 그 결정을 내리고 말 거예요. 그렇기에 완벽하지 않은 결정을 통해 나아가는 도전이 가장 빠른 성공의 길이라고 스티븐은 말합니다. 실제로 그도 사업과 돈을 버는 행위에 과학적 접근 방식을 가졌었으니까요. 일단 시도해보고 실패하며 정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는 실패마저도 성공의 일부로 이해합니다. 실패는 피드백이고 피드백은 지식이며 지식은 힘입니다.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지식과 정보를 가지지 못해요. 길을 잃은 것 같은 당신에게, 현실이라는 감옥에 갇힌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건 도전하고 실패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릴 테니까요. 그의 말처럼 때론 실패가 우리에게 필요한 피드백이자 우리가 그토록 찾고 있던 힘이 숨어 있는 곳입니다. 경쟁자를 앞서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더 빨리 결정하고 행동하며 실패해보는 것이라고 말하는 스티븐. 그리고 그 예시로 과거 자신이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만난 한 고객의 스토리를 나눴습니다. 그 고객들은 부자지간에 같은 직종의 사업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오래전 사업을 시작했고 아들분은 비교적 최근에 사업을 시작했었죠. 하지만 그 두 분의 결정법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아버지 사업가는 제가 마케팅 계획과 조언을 해드리면 그 결정에 대해 6개월, 9개월이라는 오랜 시간 생각하고 경영진들과 고민과 상의를 하며 보내더군요. 하지만 아들분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마케팅 전략과 계획을 말할 때 해당 아이디어가 괜찮다고 생각이 들면 제 말을 멈추고 마케팅 담당자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죠. 지금 스티븐이 하는 말 그대로 진행하세요. 그렇게 그는 고민하지 않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아들분의 사업은 아버지의 사업을 넘어섰고 결국 아버지의 회사를 인수해버렸죠. 이처럼 가장 안전한 결정은 빠른 결정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비싼 건 실패로 끝나버린 도전이 아니라 1년, 5년, 10년 결정을 할까 말까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도전을 통해 2천만 원의 손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결정을 통해 우리는 성공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되니까요. 앞서 말한 아버지 사업가는 결정이 실패인 줄 알았고 반면 사업가 아들은 미루는 것을 실패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너무도 큰 결과를 만든 거죠. 그러니 스티븐의 말처럼 우리가 마주한 도전이라는 문 뒤가 설령 실패라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괜찮아요.
문 뒤엔 항상 낭떠러지가 아니라 또 다른 문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어가는 게 성공의 방법입니다. 이번 영상 천만장자 멘토 스티븐의 조언을 요약하자면 딱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남들의 의견을 자신의 행복이나 결정과 타협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마주하게 된 결정이 어떤 타입인지를 알고 타입 A라면 심사숙고해야 하겠지만 대부분의 결정은 타입 B의 결정이니 최대한 빨리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마지막으로 이득과 손해를 계산할 때는 100%가 아닌 51%를 찾으려 노력하는 것,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성공하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아직 그걸 이루지 못한 이유는 행동하지 않아서, 더 가까이에서 본다면 결정하지 못해서입니다. 하지만 측정되지 않는 것은 통제될 수 없다는 격언처럼 여러분의 결정을 측정하는 스티븐의 조언은 도전 앞 두려움이라는 그림자를 거쳐낼 겁니다. 그리고 그 끝 성공의 실체를 마주하며 하지 못했던 도전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만들 거고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삶 속 앞으로의 결정 방식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